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그 실전 임대할 때 그 소소하게 수리를 해주는 경우에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라 제가 실전에서 그 수리했던 건데 정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 집을 좀 임대하다 보면은 뭐 정말 요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수리 비용을 잘 모르게 되면 좀 바가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수리했던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수리해줬고, 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른 그 임대하는 집에, 그 수리를 해주시거나 할 때 조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웬만한 임차하는 집에 수리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게 다 실전에서 제가 경험한 경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게 임대하는 집에 수리했던 내용들과 비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일단 사진을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임대하는 집인데, 방충망이 조금 오래된 집들은 좀 방충망이 자꾸 찢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충망을 수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싸게는 3만원에서 보통 5만원 정도 가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게 되면은 방충망을 수리한 사진이긴 하지만 사실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비용은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5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뭐 3만원에서 예전에는 3만원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4, 5만원 정도 금액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은 방충망을 방 하나당 가격입니다. 그 방 하나가 아니라 그 창문 하나당 가격으로 한 5만원, 4, 5만원 정도면은 그 방충망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 등 교체도 보시면은 7만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 교체하는데 LED를 교체하는데 약 7만원 정도가 들었고, 여긴 또 2018년도 12월 달에 한 거는 방충망 고치는데 4만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영수증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영수증에 방의 등을 교체한 모습입니다. 여기 하나만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한 7만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해준 수리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요새는 또 집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배수관이 세면대 밑에 있는 그 배수관이 좀 삭거나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걸려서 그런 경우는 그냥 뭐 트랩뻥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아예 그냥 배수관이 삭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 사이가 벌어지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배수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얘도 그렇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얘도 배수관이 이제 많이 삭아가지고 좀 물이 좀 새는 경우였어요.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이 삭아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서 누수가 되는 경우라서 이 경우도 좀 바꿔야 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 여기 위에 보면 검은 부분 있으시잖아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또 물이 새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수관을 바꾸는 경우는 요거 이제 바꾼 모습이에요. 새 걸로 바꾼 모습인데 보통 배수관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용이 약 한 5만원 정도? 요 정도 선이면 그 주변에 있는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이제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서 동네에 설비하시는 그 수리업자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요청하셔서 약 한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너무 크게 요청하면은 좀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우니까 이제 결로가 약간 생기면서 이게 이제 추웠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베란다 타일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그 실리콘 몇천 원짜리 그냥 사다가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굳이 또 고쳐달라고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면은 실리콘을 사다가 고치시면은 제가 그 실리콘 비용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타일을 갈 필요 없이 이거는 여기 있는 이거 하얀 거 이런 것들 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싸서 붙이게 되면은 뭐 깜짝같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뭐 누가 타일이 좀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리를 이제 보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사진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교체예요. 이제 보일러도 좀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인데 보통 10년 넘어가게 되고 15년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15년 정도 되게 되면은 보일러를 좀 고치다가 안 돼서 보통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보일러 교체 비용은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온다. 근데 한 15년 된 보일러다.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게 낫겠죠.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것도 보일러 교체하는데도 비용이 약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설치까지 참고하셔서 비용을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변기를 수리한 사진이에요. 변기를 수리한 게 아니라 변기 배관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한 건데 변기를 뚫으면 사실 이렇게 배관이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변기 배관이 막히는 이유가 거의 주로 뭐냐면은 물티슈예요. 물티슈. 그러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관이 이거보다 약간 넓어서 물티슈도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옛날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좁아요. 의외로. 그래서 물티슈를 넣게 되면은 그게 안 녹거든요. 여러 가지 약품들을 넣더라도 머리카락 같은 거는 사실 사가서 내려가는데 뭐 트랩봉 이런 걸 넣게 되면 물티슈는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변기 배관이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물티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는 배관이 좁아서 막힐 수가 있으니 물티슈 사용은 좀 금지해달라고 미리 공지를 하시는 것도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그래도 덜하지만 구축 아파트의 변기가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 물티슈니까 물티슈의 사용을 좀 자제해 달라고 임차인분한테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막히게 되면 수리 비용이 이 기계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 안에를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인부 2명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막 안에 스크롤 같은 걸 돌려가지고 뭘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이 커요. 이거는 변기를 드러내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요새는 문의해보니까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물티슈가 원인이니까, 임대하는 집이 좀 낡았다 그런 경우에는 구축이다 그런 경우에는 꼭 물티슈 사용을 자제를 권고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약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기준 삼으셔서 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8년도 했던 건데 2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수구를 수리한 게 아니라 배수구를 아예 그냥 뚫은 거니까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청소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변기 배관을 청소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게 막혔다. 그런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뚫기만 하는 거니까 4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배관 아까 보신 사진처럼 배관을 아예 그냥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약 20만 원에서 현재는 25만 원, 35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임차인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싱크대 상판이 깨진 경우예요. 인조 대리석으로 한 거라 사실 요거 비용만 따로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PT 상판 하는 거랑 인조 대리석으로 하는 거랑 좀 비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뜨거운 걸 위에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으로 했을 때는 임차인분한테 뜨거운 거 위에 올리는 거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나는 깔끔한 상태를 해줬는데 저렇게 깨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하는 게 맞거든요. 취급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고 배상을 임차인분한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저렇게 깨졌다. 이거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다. 그래서 배상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미리
좀 찍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 가지 좀 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한 12, 13년 차 된 아파트인데 과거에는 아파트에 저렇게 그 괴수대가 약간 마블 형식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부분 다 그냥 스테인리스로 이제 많이 하고 그 전에도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했었는데 한 3, 4년 전? 그때 한참 저 마블 형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요. 하얗게 깔끔하게 보이게. 근데 저게 사실은 내구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보기에는 처음에는 좀 깔끔하고 이뻐 보이니까 저렇게 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아파트들은 그 물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막 김치 국물도 흘리게 되고 막 지저분한 국물도 자꾸 흘리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싱크대를 전체를 바꾸기엔 좀 어렵지만 그 개수대만 바꾸게 되면은 약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비용은 아닌데 싱크대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개수도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가 또 한 가지 팁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저런 그 마블 형식으로 된 그 개수대가 있는 싱크대를 그 보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개수대가 좀 지저분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개수대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싱크대 전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개수대만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들여서 바꾸게 되면 싱크대도 훨씬 깨끗해지고 임차인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셔서 개수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사실 이런 건 굉장히 소소한 거라 정말 임차하는 집이 많지 않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들을 찾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이런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 그 전에 있었던 핸드폰 다 뒤져보고 또 저장해놨던 사진들도 다 뒤져보고 하면서 제가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한 영상에 담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하시는 집이 많고 수리를 하실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은 꼭 보관을 하시거나 공유를 하셔서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그 임대하는 집에 소소하게 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어떻게 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전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임대하는 집을 갖고 계시다면 제 영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리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편으로 제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다음 편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음 편도 또 기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